네, 우리 일반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그 상대방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드가 되게 마음이 좀 아프게 나왔어요. 보고 좀 마음이 짠한데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이랑 만날 때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만나는 동안에는 굉장히 들뜬 느낌도 있었고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컵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느꼈던 감정이 깊었다는 거를 뜻해요. 마냥 가벼웠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즐겁기도 했고 느껴지는 감정의 폭이 좀 깊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던 마음도 있어요. 내가 너무 갖고 싶었고 정말 좋아했던 만큼 내 마음을 줬던 만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근데 조금은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굉장히 의지도 많이 했고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매력이 있다, 배울 점도 있고 이성적인 끌림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카드 위주로 좀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했던 만큼 헤어진 이 순간에는 차단을 했거나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싫어, 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조금은 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데 내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서 잘 지내는 거, 내 빈자리 없이 잘 지내는 거,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연애하는 거, 이런 거를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보기 싫어. 그래서 한때는 너무 좋아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점점 변해서 여러분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쪽으로 바뀐 게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그냥 이분 성격이 헤어지면은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성격이라든지 매몰차게 정리하려고 하는 타입인데, 근데 그만큼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겼고 내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두 사람 궁합이 사주궁합상 간목과 계수가 나오시는데 그냥 순수하게 서로 마음만으로 좋아하는 그런 궁합이거든요. 한쪽이 좀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도 있고 좀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만 한쪽은 좀 많이 받아주고 이해해주려 하고 조건 없이 잘해준 느낌인데, 근데 이 잘해주는 사람이 막 생색내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잔소리하면서 좀 퉁명스럽게 챙겨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반대편이 주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못 느꼈을 수가 있는데 떠나고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조금 더 만날 때 티 안 내고 뒤에서 잘 챙겨줬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한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건 맞아요. 여러분을 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괜히 여러분 보면은 좀 의지하고 싶고 그냥 마음이 가고, 여러분은 이분이 친구나 애인보다는 어쩌면 좀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많이 챙겨주고 싶어 그냥 마음간대로 이분에게 자꾸 향했던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줬던, 여러분이 나한테 맞춰준 걸 모르고 여러분의 배려를 되게 만족하면서 보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은 좀 미련이 없어 보여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과 안 보고 싶다, 좀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랑 아직까지 교류 중이다, 보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 이분이 티를 내지 않는데 속으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식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의식을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과 헤어진 거 혹시 후회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후회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는 언젠가 우리가 재회할 줄 알았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른 사람 또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현재 옆에 다른 분이 계시거나 여러분과 헤어질 무렵에 뭐 환승이별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금방 생겨버린 경우라면,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도 내가 그렇게 안 힘들 거야, 다른 사람이랑 또 미래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막상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러분과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여러분에게 향하면서 불안해지더라, 이거예요. 자꾸 신경 쓰고 혹시 여러분이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지 하루에도 몇 번씩 좀 들여다봤던 게 보이고요. 여러분의 근황을 자꾸 의식했던 게 보여져요. 혹시 여러분이 나를 잊었을까?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한 감정을 많이 느껴요. 이분은 여러분을 혹시 뺏길까봐 정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분이거든요. 감정이복을 상징하는 카드 위주로 나와요. 근데 이분은 고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이 남은 거,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를 어쩌면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이 신경 쓰이는데 내 마음은 아니야, 그냥 잠깐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럴 뿐이야,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깊었다는 거를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도 있다.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현재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자꾸 지켜봐요. 여러분의 근황을 본다든지 아니면 공적인 관계에서 얼굴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눈치 봐요. 근데 이분은 그런 마음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뭐 한 번씩은 차분하게 말 걸어오거나 안부 인사가 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미련이 남은 거, 내가 속으로는 많이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 티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뭐 지인으로서 말 거는 척, 정리가 다 된 척, 굉장히 자존심을 챙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카드들이 좀 솔직하지 못한 느낌으로 좀 나오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좀 버티려고 하고 자존심을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연락 안 해야지, 내가 말 안 걸어야지,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내 일만 해야지, 여러분한테 어떻게든 내 이미지 구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자꾸 내가 여러분한테 얼쩡거리는 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여러분에게 자꾸 불안해지고 신경 쓰이다 보니까 괜히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주체가 안 돼, 말 걸고 싶고 여러분 앞에서 자꾸 관심받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나 혹은 SNS상에 근황을 올리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쩌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 나에게 대시하는 다른 이성과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분의 성향이 조금 삐딱한 모습이 있어서 이분은 여러분한테 내가 잘못했어, 받아줘, 미안해 이런 말 절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다소 삐딱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게 좀 느껴진다.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말 걸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워낙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을 받으려는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어요. 질투유발 작전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본 그런 느낌의 카드 비열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아예 마음이 없는 척, 근데 주변에 자꾸 얼쩡거려 내 관심을 받으려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자꾸 나타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말은 걸려고 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여러분 주변을 빙빙 맴도는 느낌이 아닌가 우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은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나도 제외하고 싶어요. 이분들 여러분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설레고 자꾸 마음이 커지는 방향이거든요. 물론 헤어진 직후에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인다 할지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더 컸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이 자꾸 건드려진다고 하거든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이렇게 카드가 굉장히 솔직하게 나왔고 이분이 그동안은 좀 외면하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게 더 이상은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 좀 느끼게 될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자꾸 마주치거나 혹은 뭐 근황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커져서 들떠서 여러분에 대해서 직진하고 싶다, 너무 제외하고 싶어, 표현하고 싶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미련을 드러내는 움직임보다 여러분의 약간 신경을 끌는 듯한 그런 삐딱한 방식의 관심 유발을 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뭐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게 장난치거나 말 걸거나 좀 이런 식의 좀 다소 여러분을 예민하게 만들 만한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우선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여러분들 말고 이성이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에게 연락이 오거나 혹은 소개가 자꾸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어쩌면 이분은 여러분을 잊을 줄을 알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개받으면 다른 사람 만나보면은 잊혀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벽이 자꾸 생겨. 얼굴만 딱 봤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좀 이런 마음 때문에 연락을 바로 끊어버린 느낌이거든요. 소통한 느낌의 카드가 나오지 않아요. 연락 잠깐 하다가 끊겨버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받았으니까 혹은 공적인 관계에서 알게 되었으니까 예의상 연락은 하는데 철벽 모드야. 벽이 있어. 연락이 뚝뚝 끊겨. 전혀 썸이라고는 없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이성 만나보려는 시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돌고 돌아도 나는 여러분밖에 없구나.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졌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일주일 안에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다가와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요. 관찰을 해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말 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는 마음이 없는 척 하는데 뒤에서 여러분의 근황이라든지 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투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관찰하는 쪽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는 여러분에게 뭔가 말은 거는데 좀 미적지근한 대화, 그리고
끊길만 하면 자꾸 올 수가 있어요. 뭐 하루 이틀 건너서 연락이 뜨문뜨문 오거나. 근데 연락이 막 적극적으로 불 붙으면서 오는 느낌은 아니고 은근슬쩍 말 거는데 좀 애매하게 간 보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가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말은 하는데 막 할 말 없게 보내는 그런 느낌 알죠? 좀 뚝뚝 끊기는. 여러분도 좀 뭐라 대화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우리가 미련이 남아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지인으로서 대화하는 그런 느낌에 가깝고, 상대방이 전혀 미련이라고는 없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궁금해서 연락이 왔나? 연락이 왜 왔지? 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뒤에서 이분이 자꾸 여러분을 분석해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조금 미지근하네? 똘똘하네? 근데 답장은 오네? 내가 제외 얘기 꺼내면은 받아줄까? 이런 가능성을 뒤에서 혼자 막 고민하면서 재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 걸어올 가능성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말을 걸어올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너무 심드렁하게 대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좀 부드럽고 어느 정도는 좀 상대방이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또 말을 걸어보고 싶을 만한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이 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혹시 연락이 언제 올 수가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분이 한 달 안에 움직임을 보이는 편이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도 이 상대방 분들이 은근슬쩍 말 걸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상대방 분들 쪽에서 연락이 온다. 개인적인 연락이 올 거라고 좀 보이세요.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말을 슬쩍 걸어오거나, 공적인 대화가 아니라 둘만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얘기는 하지만 자꾸 이분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는다. 근데 연락 분위기가 조금 바로는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얘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연락이 자꾸 오는지 여러분이 조금 의문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다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연락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끊기는 방향이 아니라 조금 의문은 남아있지만 꾸준하게 이어지는 쪽, 두 사람이 연락이 쭉 잘 이어지는 게 카드에서 보이시는데, 그러면 이분이랑 재회 시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분이랑 한 달 안에 재회가 강하게 들어오시는데, 이때 재회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너무 말 걸고 싶지 않게끔 반응해주거나 너무 냉정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언제든지 좀 답장이 올 것 같은 그런 열려있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용기를 내서 자꾸 대화가 이어지는 쪽이고,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만나서 밥을 같이 먹거나 뭐 술 한잔 하면서 재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이 용기를 내는 방향인데, 근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반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이 좀 2달 정도로 접어들면서는 연락이 잠깐 끊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빈도수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원래는 하루 이틀 만에 왔는데 뭐 이번에는 3, 4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다가 잠깐 끊긴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3달 전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남이 생기는 거는 보이긴 하는데, 이때는 카드 보세요. 첫 번째 달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세 번째 달에는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이 단 둘이서만 만남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뭐 회식이라든지 뭐 겹치인과 같이 껴서 이렇게 만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안에 온 찬스를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남이나 연락이 오는 건 보이는데, 이때는 재회라기보다는 지인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회는 서로 타이밍이 맞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분명한 움직임을 보일 건데, 이때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재회가 순조롭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재회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거나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말라는 쪽이에요. 하지만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을 정말 갖고 싶고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감정 기복을 유발하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대해는 주는데 여러분이 상대방을 조금 들었다 놨다 좀 애타게 해줘야 돼요. 연락을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좀 부드럽게 받아줬다가 어떨 때는 조금은 뭐 할 말 없게 보인다든지, 근데 성급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은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의 속마음이 뭔지 궁금해지게끔 조금은 다리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태도 변화를 조금 변덕 있게 주는 게 좋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일십을 하거나 이러지는 마세요. 그냥 뭔가 이어가는데 분위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궁금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나에게 미련이 남은 것 같다가도 또 마음이 없어 보이고, 이게 조금 흔들리게 만들어주면서도 근데 대화는 잘 받아주는 거, 좀 이런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미련 있는 거 슬쩍 티내도 괜찮은데 그거를 항상 불안감을 다 보이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되게 편하고 친근하게 대화 이어가다가 어떨 때는 좀 센치한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제외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말라는 쪽이에요. 주도권은 상대방이 쥐고 여러분에게 제외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게끔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게 점점 좋아진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재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다. 네, 그러면 우리 일반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반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아쉽고 다가가고 싶은 그런 존재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만나는 동안부터 이런 불안감,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미안한 감정, 내가 여러분에게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의 눈치를 좀 많이 봤던 느낌도 있고, 이분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좀 과하게 의미 부여했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여러분한테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이분이 좀 그런 초라한 마음 때문에 이별을 선언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밤마다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여러분은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한 느낌도 있고, 뭔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순수한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괴로워했던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영향을 많이 줬던 느낌도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많이 냈거나 노력을 하려고 한 건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좀 눈치도 많이 보고 여러분 앞에서는 좀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을 수가 있고, 이분은 어쩌면 헤어지고 나서 많이 후회 중이에요. 내가 경솔했어.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워. 여러분이 나를 잊었을까봐 나는 너무 무서워. 그치만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고 싶어. 나는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좀 뒤늦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연락해보고 싶은 그런 존재라고 나와요. 내 마음을 늦게나마 순수하게 그냥 알리고 싶은 거,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지, 진심이었는지 알리고 싶어하는 상대방 분들의 모습이 좀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 후회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후회를 하는 느낌은 아닌데, 왜냐면 우리가 공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냥 지인으로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볼 수가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지인으로 보면 되니까,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헤어진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 라는 쪽인데, 근데 이분은 조금 내가 오만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거 자체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해. 어쨌든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지인으로 남는 것보다 내가 연인으로서 못해준 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때 그러지 말걸. 나는 지인으로라도 괜찮을 줄 알았다. 어쩌면 이게 헤어질 당시에 의사가 나온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후회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 나는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내가 자꾸 여러분에게 얼쩡거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게 되더라. 좀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사주궁합상 경금과 병화카드가 나오시는데요. 이게 워낙 좀 서로 매력적으로 많이 느끼고 한쪽은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괜히 완벽해 보이고 좀 지위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한쪽은 뭐 후배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아래 계급의 사람이라든지, 뭐 다른 한쪽은 직장 상사나 좀 이렇게 계급 차이가 좀 있는 느낌도 있고 되게 어렵게 느끼는 느낌도 있어요. 앞에서 보면은 성적인 긴장감도 있고 많이 끌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눈치 보이고 좀 쩔쩔매고 이런 느낌도 있고, 반대편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요. 편하고 좋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만날 수가 있는 관계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라고 느끼긴 하지만 소유욕을 많이 느꼈던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관계가 아닐 때부터 괜히 욕심났던 마음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이성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은 신경 쓰이고 괜히 소유욕 느껴지는 그런 관계였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주 용어상 정인이라는 카드가 들어오시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귀인처럼 어떤 조건 없이 잘해주고 나를 위해줄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이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게 이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교롭게도 오라클 카드상 힐링이란 카드가 나오셨잖아요. 이분은 여러분과 결국에는 좀 화해를 하게 될 거라는 게 카드에서 좀 강한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여러분의 눈치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을 좀 어렵게 느끼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순수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하는 쪽으로 우선 좀 느낌이 오시는데, 자, 그러면 이분들 현재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말 걸고 싶어서 지금 미칠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말 걸지? 좀 이런 고민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좀 능숙하게, 태연하게 슬쩍 말을 걸어볼 수가 있을지, 안 보이더라도 해볼 수가 있을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최근에 여러분 근황을 자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진 느낌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좀 스타일링을 바꿨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뭔가 열심히 몰두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분이 보기에 되게 매력적이고 좀 설레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면도 있었나? 말 걸어보고 싶어. 나 이렇게 그냥 참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워. 근데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말 걸 수가 있지? 좀 이렇게 고민하는 느낌이 카드에서 좀 같이 보여진다. 자, 그러면 현재 이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에게 자꾸 말 걸어보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좀 여러분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여러분에게 슬쩍 자연스럽게 말 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실을 만들 수가 있을까?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많이 하는 카드 위주로 좀 나와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머리를 좀 많이 굴리고 있어요. 어떤 핑계를 대면서 말 거는 게 여러분이 놀라지 않고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쭉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카드가 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요. 다가가고 싶고 어떻게든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현재 공적인 관계로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부드럽게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속으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현재 좀 많이 바빠 보이거나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말 거는 것 같은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저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가 있을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여러분과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건 맞는데 지금 당장은 재회에 대해서 내가 뭐 말을 꺼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지인으로서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면은 언젠가 재회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야. 언제쯤 우리가 재회가 될 거다. 내가 지금 당장 말 건다고 해서 여러분이 재회를 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분은 여러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쉬워. 말 걸 거야. 난 여러분이랑 이렇게는 못 끝내겠어. 좀 이런 마음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지인으로라도 좀 가까워지고 싶은 거.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휴식기를 가지면서 천천히 여러분과 언젠가 재회를 좀 기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좀 카드로 보이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분은 여러분들 말고 다른 이성이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지인이거나 일상 속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성이 있는데 근데 얘랑 뭔가 연애 중이라기보다는 편하게 뭐 게임하거나 같이 놀거나 어쩌면 둘이서만 노는 관계는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여럿이서 모임을 하면서 논다든지 근데 연애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성격이 잘 맞아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2대2로 같이 노는 그런 친구 무리가 있거나 반드시 이 이성이랑만 노는 게 아니라 동성도 섞여서 좀 같이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같이 게임을 하거나 오래전부터 편하게 만날 수가 있는 그리고 만남이 자주 생기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오늘 시간 될 때 뭐 즉흥적으로 만나서 밥 먹거나 같이 놀거나 뭐 한 번씩은 게임 같이 하거나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썸이라고 보기에는 이성적인 텐션이 약한 그런 이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남사친, 여사친에 가까운 존재가 있다. 가족처럼 편안한 존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만나는 이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카드 배열이신데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될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안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잠깐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요. 왜냐면 이분이 좀 마음이 많이 바뀌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말은 걸 수가 있는데 뭔가 여러분 눈치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거나 좀 분위기가 냉랭해 보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말 걸어도 여러분이 거절할 것 같아. 일십당할 것 같아.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 같아. 좀 이런 인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이 일주일 안에는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연락 못하겠다. 좀 나중으로 미루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너무 말 걸어보고 싶은 건 맞는데 일주일 안에는 이분이 뭐 다른 일적인 부분에 집중하거나 여러분에게 너무 말 걸고 싶고 눈치도 많이 보고 염담은 하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지금은 좀 마음을 냉정하게 먹는다. 일주일 안에는 다가오거나 연락이 오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연락이 오기는 오는 건지 한번 연락식이 열어볼게요. 저는 연락이 한 달 안에 보다는 2달 정도 전후에 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안 오면 3달로 가면은 다시 연락운이 닫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달 정도 전후에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타이밍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두 사람이 분위기가 확 가까워지면서 썸 같은 느낌, 진짜 재회 직전 그 말랑말랑하고 들뜬 느낌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때 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좀 흐지부지 끊기게 될 만한 여지가 있다. 벽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2달 내 굉장히 강한 찬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지금도 말 걸어보고 싶고 아쉽고 할 말은 많은데 근데 당분간은 이분이 우선순위가 생겨요. 좀 일이 바빠지거나 뭔가 이분에게 딱 심판, 어떤 선고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분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상황이 이분에게 지금은 연락 못해. 뭐 너 다른 할 거 있어. 거기에 집중해. 이분에게 좀 마음의 변화가 어떤 다른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찾아온다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달 안에는 마음이 오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 아니면 잠깐 말 걸었다가 또 끊기는 느낌, 한동안 연락이 좀 단절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카드가 좀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랑 재회 가능한 시기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잠자는 카드가 첫 번째 달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랑은 앞으로 한 달 안까지는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 근데 이거는 이분의 의사가 아니라 그냥 너무 바빠져서 여러분 생각이 좀 많이 안 날 만한 그런 우선순위가 생긴다. 그래서 한 달 안에는 재회 타이밍이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달 정도 전후로 가면서 두 사람이 연락이 오는데 이분이 자꾸 감성적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한테 티를 다 안 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이분이 한참 감정이 올라오고 좀 말랑말랑해지고 여러분에 대해서 제외 의사가 한참 강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이때 분위기를 잘 타면 3달 정도 전후에 두 사람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재회가 성사되면서 예쁘게 잘 만나는 그런 관계 흐름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은 이 타이밍이 올 때 이때를 놓치지 마라. 2달 정도 전후에 강한 재회운이 들어왔는데 이때 연락을 안 끊기고 잘 이어간다면 상대방이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재회기를 꺼내게 될 거고 잘 만나는 게 카드에서 딱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분들 말고 지금 다른 이성이 더 여러분에게 다가올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마음이 남은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다른 이성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분과 뭐 만남을 이어가거나 시작하는 거를 보이는 게 아니라 철벽 치면서 오히려 일에만 바쁘게 지내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분들이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은 그냥 내 할 일, 내 일상 무난하게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잘 지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뭐 다른 누군가와 연애적인 이슈 없이 그냥 여러분 혼자 잘 지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대방 분들이 내 할 일 우선순위 다 처리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을 다시 딱 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없어 보여. 그 때문에 이분이 좀 용기를 갖고 다가오는 흐름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카드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 자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는데 뭐 장난치는 모습,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다른 누구도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에 집중 중이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이분의 마음을 불을 지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2번분들 이분이랑 앞으로 정말 운이 좋게 나오기도 했고 이분이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따뜻한 사랑이 뭔지 알려주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되게 인연은 좋게 나오고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아팠던 기억이 있다면 치료를 서로 해주는 좋은 쪽의 관계 발전운이 예고가 되어 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면서 재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이 내 마음에 솔직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2번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상대방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되게 마음이 아프게 나왔어요. 처음에 이분이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이분이 첫눈에 반한 느낌도 있고 나 아직도 여러분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는 카드가 제일 먼저 보이시는데 이분은 사실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에게 자꾸 향하고 다가가고 싶고 여전히 많이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이어갈 수가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이 나에게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러분에게 진심이었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을 떠올리자마자 내가 많이 사랑했고 다가가고 싶었던 사람, 책임지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하시거든요. 감정이 되게 진지한 느낌이 있어요. 많이 끌렸던 느낌도 있고 하지만 두 사람의 사주궁합을 보면은 신금과 을목이 들어오시죠. 이거는 을신충이라고 해서 충이 일어나는 궁합이고요. 서로 조금 만나는 동안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느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진심이 아니었냐?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치만 이렇게 원진이라는 사주와 관련된 카드가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원진이라고 하세요? 떨어지면은 되게 보고 싶고 사랑하고 너무 끌리는데 같이 있으면은 괜히 뭔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서로 상처 주는 말 하고 쉽게 헤어지지도 못하지만 마냥 좋은 감정으로만 이어질 수도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이나 여러분이나 서로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한 만큼 같이 있을 때 서로 의도치 않게 상처도 좀 많이 줬고 애증이 좀 깊은 느낌, 마냥 애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오고 내가 힘들었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런 쪽의 감정도 동시에 있다. 둘 다 많이 지친 느낌도 있고 서로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성격이 조금 안 맞고 부딪혀. 한쪽은 되게 발랄하고 생기있고 이런 타입이라면 다른 한쪽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하고 날서고 성격이 좀 안 맞는 느낌도 있고요. 서로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마음에 비해서 서로 상처를 많이 줬던 인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동안은 여러분과 뭐 연락을 적극적으로 주고받거나 재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혼자 내 기분 추스리는 거, 내 마음이 상처받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빠르게 재회를 원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거, 한 템포 내려놓는 거, 이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정말 많이 얕았겠다. 노력처럼 되지 않아서 마음처럼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져요. 자꾸 부딪히고 안 맞고 이런 게 많았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 혹시 후회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후회를 하진 않는데요.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처음에 되게 빠르게 직진하고 행동했던 게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나는 내 마음 할 만큼 다 표현했고 당시에 여러분에게 올인했어. 만날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꽂혔던 관계이기 때문에 나 최선을 다한 만큼 지금은 속이 후련해. 미련이 안 남아.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만날 때 잘하지 헤어지고 나서 미련 구구절절 남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만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분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머릿속에 온통 여러분밖에 없네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끼고 좋아했는데, 진지하게 좋아했는데 결혼 상대로까지 끌렸던 느낌도 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진지한 배우자로서 끌린 느낌과 애인으로서 정말 성적인 매력을 강하게 느낀 양쪽 다 매력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분은 그만큼 감정을 정말 크게 느꼈던 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애인처럼 되게 편하고 좋고, 어떨 때는 나의 결혼하고 싶은 그런 배우자처럼 포근하고 편하고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이 내심 있었고, 내가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던 만큼 쉽게 놓지 못하겠어. 여러분은 여전히 나한테 매력적인 존재인데, 근데 이분은 지금 나에 대한 입장이 나오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여러분이 나한테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나를 모집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해요. 그리고 연락해볼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바쁘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데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자꾸 여러분이 생각이 난다. 보고 싶고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여러분이 은근히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은 이 관계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을 차단 중이거나 좀 대화를 나눈 지 정말 오래된 느낌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에게 이분이 연락이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나 역으로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냉정하게 차였어, 까였어, 이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근데 되게 많이 후회해요. 현재 이분의 옆에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분이 알아가고 있는 이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온통 신경이 여러분에게 향해 있어요. 내가 놓친 여러분이라는 과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조건 없이 첫사랑처럼 사랑했던 거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마냥 평안하고 포근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설렜던 거, 내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진지한 사람은 여러분이다 라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같이 보냈던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떠올리고 있다, 생각이 많이 나고 있고 그리워요. 사실 놓친 거 많이 아쉬워. 내가 그때 냉정하게 여러분 손을 놓아버린 거,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놓아버린 거, 거기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해. 물론 내가 만날 때 최선을 다한 건 맞아. 헤어진 거에 대해서 미련을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좋았던 순간에 대해서 자꾸 아쉽다,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 좋았던 기억이 생각나는 거거든요. 헤어진 거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았던 순간, 우리가 결혼까지 꿈꿨던 그런 낭만적인 기억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그리워하게 된다. 마음이 한참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동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여운이 올라올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마음은 재회 얘기 꺼내고 싶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미련인지 정말 재회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대요. 생각이 많아진대요. 재회를 하고 싶다가도 이게 내가 여러분 근황을 봐서 이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과 관련된 물건들 있잖아요. 아, 우리가 예전에 같이 썼던 커플템이라든지 뭐 이거를 정리하다가 봤어, 혹은 여러분과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봤어,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괜히 센치해져서 연락해보고 싶은 게 아닌지,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닌지 머리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내가 재회를 하고 싶은 건지, 그냥 여러분과 가장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그리운 건지, 추억이 미화된 건지 잘 모르겠대요.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대요. 용기가 없다는 쪽이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이분들, 여러분들 말고 다른 이성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져요. 비밀 연애를 하는 느낌의 카드가 들어오시는데, 물론 이분이 잊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긴 하지만 이분의 주변에서 자꾸 엮이게 되거나 이분을 챙겨주는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존재 때문에 한 번씩은 신경 쓰이거나 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관계 정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애매한 관계에 오픈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나와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 다른 존재가 있다, 한동안은 그분과 자꾸 엮이게 될 예정이다, 쉽게 정리가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애매한 관계로 한 번씩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읽어보겠습니다. 와, 카드가 대박이다. 근데 이분이 좀 담백한 분은 맞거든요. 성향이 되게 남녀불문하고, 굳이 비유하자면 좀 남자다운 면이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 분이 여자분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나 할 만큼 했지,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좀 이상해요. 여러분에게 내 원래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아쉽고 그리워지고, 이 원진이란 카드가 멀어지고 떨어져 있을수록 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재회가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정도로 정말 극적인 감정이 고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근데 이분은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에게 티내지 않고 올 수도 있어요.
알리지 않고 여러분과 마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있다. 이분이 움직일 예정이고, 빠른 분들은 뭐 앞으로 1, 2일 안에도 충분히 올 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내가 제외하고 싶은 건지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음이 그렇게 향해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연락이라도 해보고 싶다. 뭐 이게 한순간에 어떤 추억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가가 보고 싶어.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여러분의 목소리 듣고 싶어. 좀 이런 마음 때문에 연락이 오게 된다. 만나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 얘기들, 추억들 많이 꺼내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때 좀 재회가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연락식이 한 번 더 열어볼게요. 이분이랑은 일단 일주일 안에 진짜 운의 흐름을 잘 타시는 분들은 바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재회에 나오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카드가 일주일 안에 연락이 왔다가 다시 흐지부지 좀 끊길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오게 되는 게 2달 정도 전후, 이때가 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다시 구실을 만들면서 혹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면서 연락이 오게 된다. 안부 인사 느낌으로도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랑 연락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거는 보이긴 하는데, 이분이 재회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말을 꺼내지 못해요. 연락은 조심스럽게 계속 오는 게 보이는데, 근데 이분 입장에서 현재 옆에 있는 이성을 쉽게 정리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하지? 여러분에게 재회 얘기 꺼내볼까? 연락은 꾸준하게 이어지는데 재회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꺼내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근데 뭐 분위기 타서 좋게 일주일 안에 재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근데 그분이 자꾸 고민을 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을 정리할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과 재회 시기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정착을 하게 되는 시기가 3달 정도 전후일 것 같아요. 이분이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별소가 드는데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이때 여러분과 연락이 순조롭게 잘 된다면 옆에 있는 애매한 사람을 정리하는 쪽으로 마음 먹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한 명, 여러분은 있던지 아니면 애매한 사람을 정리하던지 마음을 먹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자꾸 부드럽고 다정하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받아주고 이어간다면, 천천히 기다려주게 된다면 상대방은 결국에 옆에 있는 이성을 정리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2달 정도 전후부터 좀 더 연락이나 만남이 잦아지게 되면서 3달 정도 전후에 재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올인하는 방향으로 가실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막 조급해하거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재회 얘기 금방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갑자기 냉정하게 행동하거나 연락 끊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한결같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으로 대해야지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과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가는 거를 고민하는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방이 생각은 많지만 워낙 현실적인 분이고 한번 누구를 좋아하면은 올인하는 타입이지 막 걸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현재 옆에 있는 이성은 정리를 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정착을 하게 된다. 현재 이분이 결혼 정년기라든지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결혼 상대로까지 느낌을 받았던 여러분에게 정착을 하게 되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당분간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혼자 좀 마음을 추스리는 카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랑 연락은 주고받는데 뭔가 확신이 없어. 한 달 정도 안까지는 연락됐다가 끊겼다가 이게 반복일 수가 있고, 2달 정도 전후에 다시 연락이 재개가 될 수가 있다. 이때 연락이 왔을 때는
이성에 대해서 옆에 있는 다른 이성은 좀 정리할 만한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분을 좀 지켜보려고 여러분에 대해서 제외하는 게 맞는지 좀 지켜보다가 말을 꺼낼 생각으로 연락이 오게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2달 정도 전후에 만약에 이분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안부 인사를 식으로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얘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속으로 다 지켜보는 게 있고 여러분과 제외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부드럽게 받아주는 게 좋다. 여러분이 너무 우울하거나 히스테릭하거나 감정이 예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만한 조언일 수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다른 이성이랑 고민 중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 이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현재 여러분이 다른 이성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얘가 제 얘기도 안 꺼내고 그냥 지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네. 그러면 나도 다른 이성 얘기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이성과 고민 중인 거 이거를 보이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진지했고 좀 아쉬운 거, 외롭고 힘든 거, 아직도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남아있는 거 이거를 조용하게 티내래요. 나는 너한테 진심이었고 너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자꾸 주래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결혼까지 할 정도로 특히 성격이 괜찮은 거, 뭐 나에게 까칠하거나 예민하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결혼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느끼게 될 만한 행동들, 뭐 여러분이 다른 이성과 나 사이에 고민 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다시 만난다면 정말 나만 바라봐 줄 것 같고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결혼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의 성숙한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재회에 대해서 확신을 느끼게 되는 배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애타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거를 티내는 게 좋지, 나도 다른 이성 있는데 좀 이런 티를 내는 거는 비추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보면서 확신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아예 애정만 남았기보다는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감정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마음을 추스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느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좀 믿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한결같은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좋다. 시간이 더뎌도 결국에는 재회가 이루어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전에 이분을 놓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재회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게 워낙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 전에 좀 지쳐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상대방이 마음이 사라지거나 재회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에 내가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는지, 나도 그냥 나 좋다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생각이 바뀔 만한 여지가 있다. 사실 여러분, 재회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일방적으로 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리됐어? 아니야, 미련 남았어. 이게 무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보고 싶고 정도 있는데 지쳤어. 내가 잡을 용기는 없어. 근데 상대방이 나만 바라봐주는 것 같아. 우리가 이번에는 잘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상대방 태도 보면서 한 번 더 기회 주고 눈 감아주고, 어쩌면 이런 게 현실적인 재회거든요. 마냥 한쪽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매달려서 성사되는 재회는 잘 없어요. 서로 타이밍이 맞냐? 진심인 것 같냐? 그 옆에 다른 이성이 있냐?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만나는 이성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 표현하면서 다시 만나자. 걔 정리하고 나랑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재회는 서로 마음이 있는데 눈치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다.
사실 누구나 재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냐, 상대방이 나에게 확신을 느낄 수가 있냐, 대부분은 이런 종이 한 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그 전에 포기하느냐, 다른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고, 근데 대부분은 사실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아예 안 오는 분들보다는 한 번씩은 다들 늦게 오는데, 근데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늦게 오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련이 사라졌을 때 오는 연락은 의미가 없잖아요. 재회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 상담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분들 카드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카드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과 이분들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느낌이 좀 드네요. 좀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대화가 너무나도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둘 다 서로 처음부터 좋았던 인상이 있었고, 물론 강한 성적인 끌림이었기보다는 그냥 편하면서 눈길도 가고 좋았던 느낌이고, 만나다 보니까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 만남을 이어갈 때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맞거든요. 서로 진심이었던 것도 맞고, 동거나 결혼 얘기가 좀 빨리 나왔던, 너무나도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정말 한때 너무 사랑했고 잘 맞았다 생각했고, 여러분을 만날 때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어요. 다른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벽을 넘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좋게 좋게 헤어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어쩌면 좀 운명처럼 엮이게 된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된 그런 느낌들이 보이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카드 보고 왜 놀랬냐면요, 두 사람이 지금 앞에 이렇게 카드가 로맨스라는 카드와 칠성신이란 카드가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칠성신이란 카드는 굉장히 인연줄이 깊은 인연이 뽑아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로맨스란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두 사람이 인연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헤어졌다 할지라도 이렇게 끝이 아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랑하게 될 거고요. 어쩌면 좀 조상 때부터 좀 깊게 엮인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하늘이 점지해주신 여러분의 좀 배우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쉽게 끊기지 못해요. 연줄이 워낙 깊어서 좀 어떤 카르마나 좀 업보와 관련된 인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번 생에 서로 풀어야 될 게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사람의 사주 궁합을 보면은 기토와 술토 카드가 들어오시는데 서로 겁제 관계예요. 하나는 음의 토, 하나는 양의 토인데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처럼 편하면서도 서로 이성으로 확 느껴질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거든요. 한쪽은 되게 부드럽고 다소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한쪽은 되게 좀 무뚝뚝하고 좀 남자다운 느낌을 주는, 좀 투박한 느낌을 주는데 서로 다른 느낌의 매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기토분이 남자분이라면 좀 중성적인 매력, 되게 부드럽고 섬세하면서 여러분은 되게 무뚝뚝하고 좀 무심한데 여러분의 그런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상보적인 궁합, 비유하자면 좀 이런 느낌이에요. 둘 중에 누가 기토고 무토인지 장담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고 매력을 많이 느낀다. 근데 또 서로 필요할 때
의지도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동안 서로 지지해주는 동반자 같은 인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은 정말 너무나도 강하고 특별한 인연 위주로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거 후회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어쩌면 여러분이랑 현재 단절 중이라기보다는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자꾸 여러분에 대한 카드가 우리가 나쁘게 헤어졌다, 못 본다, 멀어졌다 이러기보다는 예미한 관계에서 끝이 났거나 아니면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갈림길에서 그만둔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지금도 내가 다가가면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데이트를 할 수 있거나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관계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과 현재도 지인으로 지내고 있거나 한 번씩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헤어진 거 후회해? 이러면은 아니 어차피 내가 다가가면은 금방 또 가까워지거나 연락할 수가 있는데 왜 후회를 해? 우리가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그만둔 것 뿐이야. 잠깐 헤어진 거야. 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속마음이 어떤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앞에서는 마음 정리한 척 혹은 우리가 공적인 관계인 척 내심 선을 긋고 있거나 지킬 거는 지키고 있는 느낌인데 아직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러분 눈치도 많이 보고 염담하는 느낌도 있고 마음이 없는 척 하는데 속으로 좀 많이 집착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분이 워낙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여러분과 밀당하는 거, 적정거리 유지하는 거,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적당히 지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분이세요. 좀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처세술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는 자꾸 아쉽고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남았지만 미련이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이랑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연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 내가 내 마음, 사적인 감정, 미련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야. 은근슬쩍 한 번씩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긴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에게 현재 매달리거나 절박한 감정 보이거나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주 글자 둘 다 서로 좀 눈치도 빠르고 은근히 밀당하는 거, 관계를 애매하게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어가는 거 이런 거를 잘하는 글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장은 아닌데 그만큼 많이 아쉽긴 한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근슬쩍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속으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못 놓고 있고 집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아직은 연애를 할 만한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되게 많이 힘들대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여러분과 재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내가 더 기분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별하고 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지인으로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별하고 나니까 여러분 빈자리도 많이 느껴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감정이 있어서 이분은 그런 본인의 미련이 올라오고 있는 거 너무 힘든 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에게 조금은 마음 조절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속으로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근데 좀 자기가 괜찮아 지인으로 지내면 되지 이렇게 자꾸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한테 마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 빈자리를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거 많이 고독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제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물고 버텨야지. 뭐 지인으로 지내면 되지. 언젠가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꾹꾹 참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을 좀 외면하는 느낌도 있어요. 마냥 예전처럼 지인으로만 대하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이 연인으로서 정리가 된 게 많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지인과 연인은 너무나도 다른 관계라는 거를 이분이 알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과 나는 서로밖에 바라보지 않았던 관계였는데 지금은 지인으로 지내는 게 견딜 수가 없다 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서 연락을 끊을까 말까, 지인으로 지내려고 했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좀 이런 느낌도 내심 있다. 혹시 이분이 최근에 여러분에게 좀 냉정하거나 차갑게 행동 중이라면, 이분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지인으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 끊는 게, 지인은 좀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분의 나름대로 절제하려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분은 재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티내고 있지 않은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해. 밤마다 불면증 같은 느낌? 여러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보고 싶은 감정이 자꾸 올라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참고 있는 마음이 재회를 한다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질 것 같아. 나의 이런 고민거리, 불면증 같은 것들이 싹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재회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좀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 상황 때문에 재회가 안 되는 느낌에 가깝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분은 현재 다른 이성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옆에 약간 썸 비슷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막 대시하거나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분에게 자꾸 잘해주고 대시하고 이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챙겨주는 게 있다든지.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이 상대방 분들에게 좀 마음의 문을 연 느낌이 있어요. 썸 정도는 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 취향은 아니지만 이분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도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썸까지는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상황 때문에 헤어졌다면, 이 새로운 분은 이분이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쩌면 거절을 했는데 자꾸 다가오고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좋아서 잠깐 만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안에 어떤 행동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 안에 감정이 한번 울컥해서 밤에 연락이 한번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재중 전화가 한번 오거나, 이분이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와서 정리해야지, 여러분 잊어야지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뭔가 분위기에 휩쓸린 그런 연락이 한번 올 것 같거든요. 특히 밤에, 새벽에 올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이분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한참 센치해질 만한 그런 시간대, 새벽에 연락이 오는 게 좀 보여진다. 근데 연락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지르게 되는 연락이 분명히 생긴다. 이렇게 카드가 좀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랑은 한 달 안에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카드 배열로는 여러분에게 미련이나 재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연락은 아닐 수가 있어요. 뭔가 안부 인사라든지 감정을 보였다가도 이내 다시 침착해진 모습,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꾸 한 번씩은 헷갈리게 만드는 듯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뜨문뜨문 2달 정도까지는 보일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분이 3달 정도 전으로 가면서 연락이 끊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재회를 직접적으로 꺼내기보다는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이 남은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애매하게 하는데 재회 얘기는 꺼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실 만한 여지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분과 재회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안, 근데 특히 최대가 2달이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2달째보다는 한 달 안에 이분이 연락이 자꾸 오고 애매하게 행동하는데, 또 안무인사처럼 대할 때 여러분이 조금은 땡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겉으로는 자존심 부리는데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이소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쉬운 감정이 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좀 간직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정도 안에는 제외 타이밍이 한 달 정도 안이 가장 강하다. 근데 단기간 안에는 이분과 재회운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재회가 이루어진다는 암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뭐 한 달이나 2달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는 재회 가능성이 좀 낮다. 여러분이 좀 한 달 안까지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한참 감정을 보일 때 여러분이 조금은 리드를 해주면 재회 가능성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분 쪽에서 여러분에게 막 매달리면서 재회하거나 이럴 쪽은 당분간 가능성이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카드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번째 달 정도로 접어들면서는 이분이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마음의 문을 닫을락 말락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감정 표현도 하고 티냈는데 여러분이 반응이 없네, 여러분이 제외에 대해서 말을 안 꺼내네, 그냥 마음 접어야겠어, 이쪽으로 점점 감정이 희미해지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안이 여러분이 이분을 땡길 만한 어떤 마지노선, 좀 찬스에 가깝다. 2달 정도까지 접어들면서는 열려있는 건 맞는데 좀 약해지는 것도 맞아요. 상대방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내심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또 헤어지게 될까봐 좀 방어기제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땡겨야 되는 게 맞대요. 여러분이 언제나 이분 옆에 있어줄 거라는 거, 우리가 이번에 만난다면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거를 좀 넌지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방에게 내가 까칠하거나 예민하게 행동하거나 선 끊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별은 없다, 이런 확고한 태도를 보여줘야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면서 한 달 안에 재회운이 들어오게 된다.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사실 카드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안에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고두고 기회가 열려있는 느낌이에요. 뭐 나중에 몇 달 뒤, 뭐 반년 뒤, 혹은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뒤에라도 재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지금 보면은 좀 수동적인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노력해서 재회나 연애를 이어가기보다는 나도 힘들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잘해주는 이성, 나한테 진심인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새로 썸이 생기고 있는 이성도 이분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이고 잘하고 있는 이성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난 적어도 자존심 싸움하거나 상대방에게 선 끊는 게 아니라 나도 책임질 생각이 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진심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한 달 안에 극적으로 재회하던지 아니면 아예 시간이 밀려서 뭐 몇 달 뒤, 경우에 따라서 몇 년 뒤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회가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카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좀 관계에 대해서 기복이 있을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4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